async 함수를 주로 했어야죠. async 함수. 여기서 리뷰하고 해볼까요? 새로 만들기. HTML로 하지. HTML 레슨 69 리뷰하죠. 레슨 69 리뷰가 되겠네.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비동기 실행의 동기화를 어싱크 함수로 하는 거죠. 제목도 이렇게 하죠. 자, 스크립트 하고. 자, 우리가 뭘 배우고 있냐? 어떤 비동기 실행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set timeout이라든가 set interval이라든가 또는 이제 XML, HTTP request라든가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정 시점을 동기화할 수 있대요. 이런 것들 웹 APIs라고 하죠. 자, 그게 이제 promise라는 친구예요. promise. 자, 우리가 어떻게 동기화하냐? promise then 이렇게 동기화를 한대요. 또 then 이렇게 동기화를 한대요. 이 then이라고 하는 곳에서 동기화, 이 then이라고 하는 곳에서 동기화 이런 식으로 동기화를 하는 게 이제 특정 시점에 동기화하는 방법이래요. 요거. 자, 근데 이제 요 문법을 줬더니 야, 이것 좀 쓰기가 불편하다 해서 나오게 된 게 async 함수예요. 자, async 펑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프로미스화가 된 웹 APIs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배워본 fetch라는 친구가 있어요. fetch. 그 다음에 이제 import라는 친구도 있어요. import.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듈 수업 때 한번 배워볼 건데 import. 내가 어떤 자바스크립트를 동적으로 로딩할 때 쓰는 거예요. 패치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 친구도 이제 프로미스화된 친구라서요. await 문법을 쓰실 수 있고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모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자바스크립트를 자, 이렇게 쓸까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친구들은 뭐가 되어 있다? 비동기 실행인데 프로미스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프로미시피케이션일 거예요. 맞나? 프로미시피케이션 맞을 텐데. 프로미시피 프로미시피케이션? 뭐가 좀 틀린 것 같아였죠? 프로미시케이션인가? 자, 이제 구글 검색을 해야 되겠다요. 프라미스화 있다. 프라미스피케이션 맞는데 뭘 빼먹었나? 프라미스피케이션 뭘 빼먹은 것 같아요.
이게 맞는데, 그죠? 이런 영어가 없다라고 하는 거구나, 그죠? 자, 여튼, 자, 요걸 우리가 프라미스화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얘로 어떻게 들었냐? 이렇게 들었죠. 내가 이제 펑션을 쓸 건데, 예를 들어 뭐 request라는 함수를 쓰겠다 하고 했어요. 자, 이때 내가 바로 return하고 new promise 하면 이게 뭐다? 프라미스화예요. 이게 프라미스화다. 우리가 이제 무슨 화 그러면 무슨 화 그러면 이제 그냥 객체를 바로 이렇게 만들어서 리턴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걸 할 수 있냐? 이 함수를 마치 프라미스 객체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다? 함수를 프라미스 객체처럼 사용 가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request.then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promise니까 바로 then. 자, 이제 promise는 then으로 한다 그랬죠. then. 자, 우리가 요거를 이미 본 적이 있어요. 언제 봤어요? 자, 주석 달고 fetch 내가 주소로 입력하고 then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프라미스화가 되어 있는 함수 fetch라는 거죠. 자, import도 똑같이 import then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import는 나중에 배워볼 거고요. 자, 지울게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노드 개발자가 되면, 노드 JS 개발자가 되면 이런 프라미스화된 객체들을 많이 보게 될 건데 그냥 브라우저 상에서는 fetch랑 import 말고 볼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fetch, import 말고는 여러분들이 이미 프라미스화된 친구들을 볼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비동기 실행을 우리가 동기화하고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어떤 시점인데, 패치 같은 경우에는 통신을 완료된 시점에 den이 동기화가 되죠. 예를 들어 내가 어, 우리 전에 소개해줬던 사이트 한번 해볼까요? 전에 소개해줬던 사이트. 자, 제가 이렇게 사이트들을 소개를 해줬죠. 여기 보면 첫 번째 게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JSON press holder typecode.com 요거 여기 쓰는 법까지 알려주고 있죠. 투두스 볼까요? 투두스. 자, 투두스. 그러면 이제 할리 목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할리 목록. 진짜 서버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서버에서. 자, 제가 이거 주소를 드려야 되나? 여기다 쓰면 되지 뭐죠? 자, JSON placeholder typecode.com의 투두스. 자, 브라우저 띄우시고요. 저는 오른쪽으로 보낼게요. 이렇게. 자, 검사하기 하면 여기 네트워크에 새로 고쳤을 때 이렇게 통신한 내역이 투두스가 뜨죠. 이렇게 투두스가 뜨고 있어요. 200개가 넘어온 걸 보실 수 있고요. 200개.
자, 아마 유저 1의 투두스만 받아오고 싶다 그러면 유저 1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그쵸? 유저 1의 투두가 19개가 왔어요. 지금 보면 자 유저 1 이렇게 했더니 유저 1의 투두만 넘어온 걸 보실 수 있죠. 19개네요. 자 이제 유저 3 하면 유저 3의 투두스만 불러와집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서버를 나중에 서버 배우고 자, 보면 3인 이렇게 할 일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받아서 통신을 완료된 시점 지금 보면 여기 통신을 완료된 시점에 요 시점에 내가 여기 브라우저에다가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출력. 자 여기 then에다가 엔터 치고 자 여기가 통신이 완료된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기. 자 그런데 내가 주소를 이렇게 틀렸어. 그러면 제대로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자 이때 상태가 뭐라고 했다? 404. 요건 이제 나더 넘버처럼 오류가 아니라 상태만 넘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if res가 뭐일 때만 스테이터스가 200일 때만 자, 이 받아온 데이터 지금 현재 200일 때만 데이터가 오겠죠? 이때만 제이슨 처리를 하겠다. 자, return 하고 할게요. return 제이슨 처리를 하겠다. 아니 이렇게 해줄까? 자, 여러분들 이제 보기 좋게 중괄호 해서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404일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오류를 띄우면 되겠죠? 자, 이때 오류를 띄우는 방법은 through new error가 되겠죠. 자, 지금 페이지가 없습니다 하면 되겠죠?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때 400번 404 오류 말고요. 500번 에러가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기보다는 400번일 때는 요청이 잘못되었습니다. 500번일 때는 서버에 문제가 있으니 좀 이따 다시 시도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처리를 해볼게요. 너무 어려워지면 코드가 힘드니까. 자, 그러면 이 through 에러를 누가 받는다 했죠? 자, 여기 바깥쪽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트라이 캐치를 여기서 써야 된다고 했나요? 자, 여기서 써야 된다고 했나요? 아니면 여기서 캐치라고 해야 된다고 했나요? 캐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건 안 먹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캐치. 그래서 에러는 보통 E라고도 하는데 자, E가 이벤트의 E랑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에러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쓰는 편이고요. 자, 이제 에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저는 이렇게 안쪽으로 좀 당길게요. 한 칸만 밀자. 이렇게. 자, 에러가 있을 때는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경고창으로. 우리가 경고창으로 자바스크립트 주는 게 alert이 되겠습니다. alert. 여기서 메시지는 그냥 에러의 메시지를 쓰면 나쁘지 않겠네요. 지금 당장은. 자, 이제 404 뜨나 볼까요? 짠 뜨죠. 자, 이 페이지에 주소가 맞으면 주소 오류가 안 뜨겠죠. 현재 주소가 맞으니까 오류가 안 뜨죠. 자, 그러면 자, 주소가 맞았을 때 내가 이렇게 return하고 new response JSON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자, 다시 내가 연결해서 여기 이 JSON은 promise 객체예요. 다시 promise 객체를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promise 객체를 return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JSON 했다는 거는 이 promise 객체를 다시 return하면 우리가 이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then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then. 자, 그래서 캐치 앞에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오류가 안 뜨면 then
자, 이 친구 제이슨으로 처리한 결과를 받겠다 이 뜻이에요. 자, 제이슨으로 처리한 결과를 받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엔터 이렇게 치고 안으로 좀 들여쓰기 하고. 자, 이 친구 잠시만요. 엔터 치지 말고. 자, 여기서 콜백 함수 이렇게 쓰고. 자, 이렇게 쓰고. 자, 콜백 함수를 엔터 치자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게 좀 이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와서 자, 요 제이슨의 결과를 여기서 받겠다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 오는 게 어레이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면 돼요. 저는 이제 to do array라고 할게요. to do array. 잘 왔나 한번 보죠. 로그로 to do array. 자, 마우스 오른쪽에서 콘솔 창 열어서 보면 짠 20개가 이렇게 넘어온 걸 보실 수 있죠.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출력할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지금 보면 유저 아이디 그다음에 타이틀 그다음에 아이디 이렇게 있네요. 유저 아이디 타이틀 아이디 날짜가 없다. 좀 아쉽다. 그죠? 날짜가.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출력하면 좋겠다. 그죠? 출력을 해드려 볼까요? 자, 여기 위에 올라와서 H2에 유저 3의 할 일 목록 여러분들 유저 호출한 걸로 하세요. 저는 3번 호출했어요. 여러분들 호출한 걸로 하시고 자, 여기에 UL에 자, 아이디는 to do UL 이렇게 하죠. to do인데 to do라고 있네. 자, 저는 심플하게 HTML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도움 추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심플하게 해드려 볼게요. 자, 쭉 내려서 자, 요거 이제 출력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자, let HTML 하고 자, 빈 거 하고 반복문으로 추가할게요. H4에 let to do of to do array 이 말은 무슨 뜻이다? 반복해서 이 안에 있는 to도들을 반복해 탐색하겠다. 안 보이니까 좀 힘드네. 잠깐만요. 그냥 여기 로그 좀 해놓을게요. 자, 잠시만요. 여기 로그를 좀 해놓을게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서. 자, 이 친구들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씩 빼와서 여기다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이 HTML로. 그러면 어떻게 HTML 플러스는 하고 자, 백틱이 제일 좋다 그랬어요. 백틱. 자, 엔터 치고 엔터 치기 전에 자, li 태그 만들어서 하죠. li 태그로 출력을 하겠다. 자, 그다음에 li 엔터 치고 지금 아이디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유저 3의 할 일 목록이니까 아이디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할 일 목록 이름이랑 그러니까 어떤 할 일 목록이냐 그 다음에 할 일 목록 번호 자, 지금 할 일 목록의 번호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을 완료했냐 여기 보면 complete 지금 보면 false가 안 했다 그죠? true가 했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제목 아이디 제목 그 다음에 완료 이렇게 할게요. 제 생각인데 뭐 아이디는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아이디를 쓰고 아이디 땡땡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에 타이틀, 다음에 할 일을 완료했냐는 요거 하고 슬러시 하고 했냐 안 했냐 컴플리트. 아 근데 제가 앞에 빼먹은 게 있어. 자 to_id to_title to_complete 이렇게 해야 되는데 쏘리 죄송해요. complete 이렇게 completed다. tid 이렇게 completed.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출력을 하면 되겠네요. to do ULA inner HTML은 누구로? HTML로 하겠다. 짠, 났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워봤고 에러까지 해봤는데 자, 이 코드가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왜? 이 then이라고 하는 이 문법이 콜백 함수 안에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코드를 파악하기가 어렵더라. 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여러분들 콜백 지옥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모던 자바스크립트 콜백 지옥 한번 해볼까요? 네, 콜백 지옥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아, 지옥이 아닌데 잠깐만요. 콜백 지옥 수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다른 것 좀 볼까요? 잠깐만. 자, 요건 거. 자, 요런 그림이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우리가 뭔가 실행하는 것 안에 실행하고 실행하는 것 안에 실행하고 실행하는 것 안에 실행하고 실행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친구가 다 비동기 함수예요. 비동기 실행. 그래서 비동기 실행되는 부분에 내가 동기를 하기 위해서 이 다음에 쓰고 비동기 실행 안에 동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쓰고 비동기 실행 안에 동기하기 위해서 이 다음에 쓰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가 완료된 시점을 찾으면 동기화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작업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콜백 함수 안에 콜백 함수를 호출한다 그래서 콜백 지옥이라 불러요. 콜백 지옥.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게 프라미스예요. 프라미스가 이걸 해결하려고 나왔대요. 어떻게? 내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리졸브. 그럼 어떻게 해요? 점 완료되는 시점에서 리졸브. 지금 보면 이렇게 들여쓰던 거를 우리가 리졸브를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이렇게 평면적으로 돼요. 평면적으로 되는 것까진 좋았어. 그런데 여전히 콜백 함수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삶이 콜백 함수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평면적여지긴 했는데 자, 이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평면적여지긴 했는데 여전히 콜백 함수에서 갇혀 있어. 그래서 나오게 된 게 async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async 함수. 자, 그래서 음, 자, 이번에는 유저 3의 정보를 요 패치를 async 함수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패치를 유저 3의 정보 불러오는 걸로. 자, 우선 유저 3의 정보를 불러올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이트에 가서 사이트. 자, 여기 지금 to도라고 돼 있는데 제 생각 3 유저 이렇게 하면 유저가 나올 것 같아요. 3 유저? 아니네. 유저 3인가? 이것도 아니네요. 제 생각이 벗어났어요.
아, 됐다. 지금 보면 users 3 이렇게 하면 자, 이제 주소는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보면 users 3 했더니 user 3의 정보가 이렇게 뜹니다. 지금 요게 그럼 뭐냐? 요게 지금 현재 요 할리 목록을 조회한 사람을 이 3번 그죠? 죄송해요. 할리 목록을 만든 사람. 요 사람이 현재 요 사람 지금 조회한 사람 요 사람인 거예요. 이름이 사만싸 이렇게 하나? 뭐 그러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사람 정보를 제가 심플하게 이름이랑 이메일만 자, 이메일만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위로 쭉 올려서 자, 유저 출력할 곳 하나 쓰고 자, 여기다가 유저 3 밑에다가 p 태그하고 아이디는 유저 인포 이렇게 하죠. 유저 인포. 자, 유저 네임이랑 이메일 이렇게만 해볼게요. 유저 메일이랑 이메일. 자, 쭉 내려서 자, 바로 받아올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조건 async 함수에다가 써야 되니까 이름을 좀 써볼게요. async 펑션 자, 무조건 async 펑션에다가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름을 load user 이렇게 할게요. 자, 내가 이 아이디를 넣으면 그 아이디인 사람을 호출하고 싶으니까 user id 이렇게 넣고요. 그럼 이제 URL을 일단 만들어야 되겠네요. let URL은 자, 요거 쓰고 자, 복사 붙여넣기. 자, 방금 주소에서 users 3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users 3. 아까 위에 제가 이렇게 썼던 주소에서 users 3 이렇게 하면 유저 정보가 뜹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3번은 바뀔 수 있어요. 2번을 줘야 하면 2번, 3번을 줘야 하면 3번. 그럼 여기를 뭘로 하면 돼요? 플러스 유저 아이디로 하면 되겠죠? 플러스 유저 아이디. 얘를 호출할 때 3번을 보내면 3번을 줘요. 4번을 보내면 4번을 줘요. 그럼 이제 조회를 하면 되겠네요. 자, 어떻게? 자, 패치 자, URL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then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거 없이 어떻게 await 하시면 돼요. await. 그러고 나서 then에서 넘겨오는 response는 let res 이렇게 받을 수 있대요. 그러고 나서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캐치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요거 없이 한번 해볼게요. 심플하게 if res.status가 200이 자, 맞는 경우 말고 아닌 경우로 할게요. 자, 아닌 경우에 자, 경고창을 띄우기로 했죠? 그래서 alert 그냥 바로 alert 해버렸어요. 요청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으면 함수를 종료시키면 돼요. 자, 종료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자, 두 가지. 그냥 throw error를 하면 되고요. 자, throw error 하면 종료가 되고요. 자, 또 다른 방법은 그냥 return 하셔도 돼요. 그죠? return.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그냥 return 하면 종료가 되고.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 에러가 떴다라고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return, promise reject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근데 이 promise reject랑 똑같은 방법이 뭐다? 자, through error가 됩니다. through error. 자, 어제 제가 우리 공태현님 질문이 와서 이렇게 처리하면 이 친구 다음에 이제 캐치로 처리가 되냐라는 질문이 왔는데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어제 답을 잘못해가지고 죄송하고요. 자, 현재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리젝트가 됩니다. 자, 요 프로미스 리젝트나 이렇게나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함수는 종료가 돼요. 자, 이 시점에서 종료.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음 코드는 200일 때만이죠. 이 다음 코드 200일 때 let 유저는 await의 res.json. 자, 제대로 됐나 볼게요. 로그로 유저. 자, 이 친구 실행해야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로드 유저의 3. 자, 콘솔 창이 다 떴나 볼게요. 짠, 떴죠? 잘 뜨고 있고. 자, 이 친구를 우리가 아까 방금 유저 인포죠. 유저 인포에 출력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일단 HTML 만들어서 write HTML은 역슬러시 백틱하고 반복문 필요 없으니까 바로 출력할게요. 이름 하고 유저.유저네임 그 다음에 슬러시하고 이메일 유저. 이메일이었나? 한번 해보죠. 이메일. 출력이 안 된다 하죠? 출력이. 아, 내가 안 했구나 하죠? 안 했어요, 출력을. 유저 info a inner html은 html. 짠, 됐죠? 선생님, 제가 요 에러를 여기서 처리하고 싶어요. 자, 여기 얼럿을, 자, 지금 현재 얼럿을 여기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 함수의 재사용, 그러니까 함수는 요청만 하는 거고, 이런 브라우저 처리는 사용자 단에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기서 처리하고 있죠. 자, 지금 보면, 자, 이제 주소를 틀리면, 이렇게 요청이 잘못되었습니다 뜨는데, 자, 여기서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사용자 쪽에서 이 함수를 재사용하고, 이건 빼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 주석 달고, 지워버릴까요? 자,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이제 요 주소로 하면 오류가 얼러창이 안 뜨죠? 오류는 뜨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return으로 promise reject를 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어요. reject는 오류라고 했죠.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된다? catch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러 처리를 하면 되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니다. 이렇게
할까요? 짠!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함수의 재사용성을 높였죠? 이 브라우저, 다시, 이것도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도 여기서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우리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자, 요 부분. 자, 요 부분. 자, 이 친구는 유저를 로딩하는 것만 하고, 사용자 쪽에서는 이렇게 브라우저 처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쉬는 동안 한번 해볼게요. 해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자, 요 친구 그쵸? 요 친구. 그러니까 유저를 제이슨까지 만들어서 이 로드 유저가 반환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목표.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자, 요 부분이 지금 브라우저가 해야 될 일.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로딩만 하는 것, 로딩하고 처리만 하는 것 이렇게 분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심플하게 지금 현재 여기서 처리를 하라는 거죠. 이 결과를. 그럼 이제 이 유저를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자, 어떻게? 리턴하고 그냥 유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유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요게 낯서신 분들이 있어요. 자, 낯선 분들. 근데 제가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어떻게 하는 거랑 똑같다. promise resolve죠. resolve를 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 promise resolve는 사실 promise 객체를 반환하는 거랑 똑같다라고도 했고요. promise 안에서 resolve user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return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자 사용자 쪽에서 resolve를 했기 때문에 then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 코드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X로 재사용하도록 잘라내고 자, 밑에 코드는 컨트롤 X 해야죠. 왜냐면 밑에다 붙여 넣을 거라서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 쪽에서 어떻게 then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then. 그러면 이때 유저가 온다는 거죠. 현재 요 의미가 이렇게 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선생님 근데 왜 여기서는 await 함수 안 쓰고 then catch 쓰는 건가요? 자, 지금 왜 그러냐면 브라우저 전역이죠. 브라우저 전역에서는 await를 쓸 수가 없어요. await를 쓸 수 없고요.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상태에선 쓸 수 있는데 현재 요 브라우저의 전역에서는 await를 쓸 수 없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쓰진 않고요. 콜백 함수를 써서 호출해서 쓰겠죠. 근데 이건 이제 수업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해봤던 async 함수를 쓰면 어떻게 await로 우리가 콜백 함수 없이 동기화할 수 있다. 자, 요게 이제 기본 문법. 콜백 함수로 동기화하는 then 문법. 다음에 이거는 콜백 함수 없이 await 하면 resolve가 실행되면서 then의 결과. await 하면 결과를 이렇게 반환하는 요 시점이 동기화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복습이 끝났습니다. 쭉 복습했고요.